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find almost anything. All it takes is some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mind over everything.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 있고 디테일이 있는 정치평론 프로그램 신용상객장 시작합니다. 어지러운 전국에 어떤 면이 쟁점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야의 합리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명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맥연구소의 서용주 소장, 그리고 저 박성태 실장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보름 됐는데, 진짜 보름 됐네요. 딱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고 오늘이 딱 18일 8일, 예. 보름째인데, 이 보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되는지. 좀 멀리 보면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부터 하면 한 달 조금 지난 거거든요. 네. 그 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전 뭐 제가 맨날 긴급 재난 방송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네. 아우 진짜 말이 이거 씨가 진짜 돼가지고 재난이어가지고 뭐 제가 재난 긴급도 방송 아니에요 타이틀- 이제는. 그쵸. 저희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진짜 예전에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했는데, 이건 뭐 저는 2차 세계대전이 우리나라가 제일 다이나믹 코리아인 것 같아요. 진짜 뭐 다이내믹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 그때 난리 좀 더 아이, 나요. 그거는 난리인가? 그건 전쟁이잖아. 전쟁인데. 거의 전쟁 상황이었어요. 당 대변인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요. 카드를 안 가져가요. 원래 바로 빼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당원 단계 보니까 부대변인은 대변인 추천으로 되거든요. 네. 당 대표가 사퇴하면 부대변인은 직을 잃는다라고 당원 단계 명확히 오. 있어. 근데 대변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만약에 당 이름으로 뭘 내려면 누구라도 있어야 되잖아. 예. 근데 지금 당 대표로 할 사람이 없죠. 당 대표 지도부가 권한대행이 없어. 당 대변을 임명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는 그냥 시도 끄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거 카드로 국회 앞에다가 선결제 좀 해놓으세요. 그 여기 앞에도 추워서 영상 막 있잖아. 거리에서 탄핵 찬성하는 분들. 저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하여튼 어디든 누구든 가서 국민들 드시라고 선결제를 좀 하시면 어떨까. 기사 그럼 뜬다. 기사 엄청나게 나오고. 윤희석 선결제. 아니 그러면은 민석 정치자금법에 걸려요. 이 카드가 그렇구나. 정자법에 걸려요. 쓸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 예, 기부행위가 돼. 뭐 아시는 분이 그러셔. 그 일반 특정하지 않은 국민 대상으로 해도 기부행위. 기부행위지 그게. 지역구는 그래도 그냥 상관없어도 해버려요. 기부행위가 돼요? 어쨌든 그렇게 쓰면 안 그거 되겠죠. 가지고 뭐 감옥 가겠어, 뭐 사살하라고 하겠어. 그러면 사살? 아니 그것 때문에 체포돼. 그러면 뜨는 거야. 법인카드로 기부행위 그렇지. 사실 시민들 드시라고 시민들 했다고. 진짜 흉악한 사람들이네. 그거 뜨는 거야 윤석 대표님 그냥. 그럼 이제는 그냥 막 세게 하는 거예요. 개인 카드로 긁어 그냥. 아휴. 알겠습니다. 오늘은 첫 주제로 저희가 명태균 씨를 간만에 아유, 진짜? 오랜만이네. 예, 명태균 씨. 명태균 씨 지금 깜빵 가 있죠. 그런데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최근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황금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실명이 또 하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다라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지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확인을 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확인을 하겠다. 네, 지시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혹시 그 실명이 나옵니까? 실명이 나옵니다. 그 실명이 누굽니까? 윤상현입니다.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천 주라고 내가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연락할게라는 혹시 구체적인 언급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변호인이
MBC 라디오에서 한 얘기인데 황금폰은 이제 제출을 했어요 검찰에. 그리고 황금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22년 5월 9일 그때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통화 내용. 내가 뭐 김영선이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들이 많네. 요 녹취가 있었는데 이 녹취에 중간에 삭제된 부분이 있다. 삭제된 게 아니라 사실 드래그라고 그러더라고요. 드래그 쭉 끌고 가서 중간이 빼먹어졌다. 전체가 2분가량 녹취인데 삐삐삐삐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냥 소리 없이 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뛰어 갔다는 얘기구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변호인이 드래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드래그. 긁어 네. 끄집어내. 옛날 윤창중이 그랩 그랬죠. 그래브 아닙니다. 드래그. 네. 그런데 이 내용에 누구에게 지시를 하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김영선 공천조라는 지시를 하겠다.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윤상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인사치레로 내가 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관위원장,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게 지시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 파급력은 어떻게 보시죠? 이거는 이제 윤상현이라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건 녹취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없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법적 조치 당하잖아요. 이게 윤상현 의원은 왜 이렇게 내란의 어떤 우두머리를 보호하려고 이번 이 내란 탄핵 고문에서 난리를 쳤는지 가장 난리 쳤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냥 같이 공동체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뭐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서 불법적인 부분에 동조했던. 그러니까 한 번 불법 동조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탄핵 하는데 내란 동조 뭐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윤상현 의원은 정치 생명 이번에도 정지불이 찍었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찍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명태균 씨의 황금폰 얘기가 한 12월 3일 전까지만 해도 큰 이슈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테러에 방화에 뭐 이런 것을 저지른 분한테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절도도 있었잖아. 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특정인의 인물이 거론돼서 얘기를 해봅니다. 예. 정치적인 구설수에 오를 수 있지만 법률적인 위험도가 높아질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윤상현 이 두 분 사이에 음성 파일이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만 나온다면 예. 그리고 윤상현 의원에게 그러한 문자나 녹음 파일이 없다면 이게 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나는 그런 전화 받은 적 없는데 없다. 그렇게 이제 명태균한테 얘기했다. 이거 사기다. 고소해버리면은 윤상현 의원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두둔해놓고 또 고소하는 게 자기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그런 스타일이다. 네. 이건 뭐 예상을 했잖아요. 대상이 없었으니까 그때도. 예. 그래서 이건 뭐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놀랍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던 예. 비어 있는 공란이 하나씩 채워지는 순간이 지금 온 걸로 보여요. 변호인이 나서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 명태균 씨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굉장히 감정이 격앙돼 있다. 또 계엄도 있었고 중간에 자기는 뭐 생명의 위협을 뭐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마구 나오겠죠.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 관련 얘기도 좀 이제 돌아갈 것 같고 창원지검에 가 있는 이제 전담 수사팀이 막 관심을 쫙 받았다가 지금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가지고 그쪽에 더 관심을 하거든요. 네. 이쪽도 좀 열심히 뛸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좀 줄어드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경쟁적으로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일단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재의결 과정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요거 한번 우리가 또 빠르게 구체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검법이 뭐 둘 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같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아닐까 요걸로 잠깐 OX 행사하면 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 세 명 다 아니다. 유희석 대변인은 그러니까 예, 할 걸로 지금 바꾸시려면 아니요, 할 걸로 보여요. 거부권 행사를 진짜? 할까요? 이거를? 우와. 제가 야권 관계자한테 들으니까 한덕수 총리 쪽으로 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인데
양국관리법이나 이런 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평소에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6개 법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일반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특검법에 대해서는 행사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분리해서 얘기하면 제가 또 뭐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 전제가 보면 지금 보류 뭐 이러고 있잖아요. 예.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로. 하면은 당장 탄핵 소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위험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내란 방조 혐의, 동조 혐의로 조사도 그렇죠. 받을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해버리면 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다 내려놓잖아요. 그런 걸 과연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반의 전략을 한덕수 권한대행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류하고 나서 지금 야당 쪽에 협조를 구하고 있잖아요. 예. 법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게 양국관리법. 양국관리법에 이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한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아마 그 협상을 하겠죠. 협상을. 예, 그래서 그러면은 특검 부분은 제가 그러면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배우자니까 거부했던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배우자도 아니잖아요. 재수 씨잖아. 아, 재수 씨인가? 네. 재수 씨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한청래. 그래서 사모님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뭐 크게 부담 없이 통과시키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게 또 대가 세거나 막 고집이 완고한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좀 심약해져 있는 상황일까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문제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요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한다. 그럼 이제 다음 사람이 최상목 부총리란 말이에요. 부총리. 그게 그때 유일호 그 박근혜 탄핵 당시 때 경제부총리. 예. 그 황교안 권한대행을 어떻게 좀 내보내고 그때 누구죠? 우리 비상대책위원장 하셨던 분 있잖아요. 노무현. 그분. 김병준. 예, 김병준. 그분 총리 옹립하려고 할 때 그 빈 기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얘기 나온 건데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뭐냐면 유일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예. 국무총리 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야. 대행에 대행을 하면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예. 그게 맞느냐?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할까요? 나라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이제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특히 내란 특검법은 한덕수 총리도 국무회에서 이건 안 됩니다. 비상계엄은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근데 그걸 특검을 막자라는 게 논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검을 그 논리 얘기가 아니고 이제 왔을 때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냐 안 하느냐 얘기는 결국 당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근데 그 기류가 분명히 지금 탄핵 표결도 85표는 반대표를 냈는데 바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럼 한덕수 총리가 보류가 어디 있어요? 이거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과연 민주당의 생각대로 그냥 보낼 거냐? 그러니까 양국관리법 이거는요 반시장적인 법안인 것 같고 그 어쨌든 이 쌀 농사 이런 것들을 국정화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법안인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국민의힘 제 생각. 내부에서도 그렇게 필요한 법안이면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왜 안 그렇지, 했냐? 왜냐면 이제 딸 수매나 이런 거에 정부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 증언감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회 권한을 너무나 막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냥 너 출석해 그럼 무조건 출석해야 되고 너 기업에 있는 내부 자료 다 내놔 그럼 다 내놔야 돼. 이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법안과 분리해서 그런 네. 법안은 저도 이제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라는 맞아요. 얘기 많이 들었는데 특검법만 놓고 보면 특검법은 해야죠. 해야 된다. 아니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때문에 화가 엄청나 있고 수사 제대로 안 저도 돼가지고 그런데 특검법은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냥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냐 마냐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애초에 지난번 1차 탄핵안 표결할 때 3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그거
오후에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당론이라고 다시 한번 환기시킬 때 그때 많은 거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 당의 김건희 흐름이. 특검법에 이게 명태균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게 또 당에 들어온다 이거지. 국민의 의원들 굉장히 조사받고 예민하다. 당 조사받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김건희 여사는 뭐해요? 뭐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뭐하니? 어떻게 알아요? 뭐 관저 텔레는 있겠죠. 확실히 탈퇴한 건 관저 있거나 맞더라고요. 그런 비슷했거나.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김건희라는 존재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 내란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추측 영역이고 나중에 밝혀질 수 있으나 왜 12월 3일일까? 예. 11월 날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명태균 변호인이 천명을 하고 나서 12월 3일이에요. 그것도 밤늦게. 그리고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계엄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12월 3일이에요. 뭐 저는 1000일이다 이런 숫자의 어떤 개념보다는 뭔가 황금폰이 견딜 수 없는 그 영린의 그걸 부러뜨려 버린 것 같아요. 막아버려야 된다. 이거 완전히 뭐 명태균부터 시작해서 김건희를 거론하는 모든 야당과 한동훈까지. 그래서 한동훈 들어간 것도 원인이 20년 동안 내 동생, 자기 동생이었는데 본인 동생을 그렇게까지 체포하고 박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유일하게 여당에서 저기 김건희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 자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내주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일단 뭐 도이치모터스랑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인데 명태균 씨 관련하다가 많은 부분들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예를 들어 김건희의 국정농단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나오겠지. 염려라고 하긴 좀 그렇고 나오겠지. 예상이 좀 듭니다. 그럼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황금폰이 민주당에 들어와봐. 그 생각을 해봐요. 김건희 여사란 단어 붙이기도 그런데 김건희 씨. 김건희 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쭉 한 3년 것만 쭉 조사해 보면 어느 장관하고 통화하고 어느 국회의원하고 통화하고 그러네. 윤희석 대변인하고 했나 안 했나 막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저하고는 통한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야 예를 들면 예를 왜 들면 그렇게 그런 거 저를- 볼 수 있으니까 저를 자꾸 체포당하게 하고 계세요. 진짜 그러면서 뭐 얘기 나오면 진짜 과연 이 국정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가 약간 나올 것 같아요. 드릴 그래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친윤들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하고 이러면 대선이고 뭐고 뭐 없어. 딱 나중에 저는 친윤들도 확실하게 윤이랑 확실하게 갈라서겠다. 물론 지금도 반은 갈라섰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두둔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나중 되면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욕하고 나올 거예요. 이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요. 탄핵이라는 거는 너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지역 국민도 생각해야 하고 본인 정치 생명도 생각해야 돼서 반대표를 세게 던지는 모양새를 보였던 85명의 국회의원들조차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명태균 이슈 포함해서 예. 그럴 때 변할 겁니다 분명히. 이제 저희 당 얘기만 하면 그랬을 때 그럼 한동훈 대표나 친윤들에 대해서 당일에 막 토요일 일요일 막 요때 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거예요 본인들도. 그 다음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친윤이라는 분들이 옹립하고자 하는 대선 후보감도 없고 당장 대선이 펼쳐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제 거기까지 전 생각이 들어요. 전 문득 드는 생각인데 김건희 씨는 지금 새로운 선생을 찾아서 여기저기 연락할 것 같아요. 명태균 씨처럼 좀 뭔가 믿고 신뢰할 만한 선생을 찾아서 그때 그랬잖아요. 선생님 저 감방 가나요? 그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쵸. 저 감방 가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 저는 그렇고 있지 않을까. 그 외에는 뭐 할 게 없어요. 뭐 그러네. 집에서 뭐 해요? 정확히 재상이 정확해. 지금 왜 절 쳐다보세요? 아니 워낙 그렇지 주술에 않을까. 의존했기 혹시 때문에 혹시. 지금 사실 주술에 그 가장 외에는 의존할 없어요.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 도사나 뭐 이런 분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남편 탄핵되나요? 뭐 이런 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주술로서 딱 등장한 게 솔직히 왕자잖아요. 왕자죠. 그 솔직히 당시 윤석열이라는 후보에 몸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 여사가 아닐까? 할머니래잖아요. 해봐요. 할머니.
할머니가 앞집 할머니. 앞할머니가 손 좀 줘봐. 왕자 써줄게.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바보처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집 말이 할머 안 제가 되지. 앞집 할머니라고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그때 아파트 해명을 주민 그렇게 할머니였어요. 박제 주민인가 그랬어. 주민 할머니. 그게 제가 해명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예. 제가 해명했다고. 나는 후보가 한 줄 알았어. 이젠 밝힐 수 있다. 그래. 누구야 누구? 아직 멀었어. 아직 모르겠어. 이제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니래. 할머니는 근데 아니래. 일단 그냥 그때는 굉장히 당황해서 그러니까 그 아크로비스타 1층에 차를 대면 1층에 내려서 차를 타잖아요. 거기가 동그랗게 된 차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빠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차가 이렇게 잠깐 서 있고 두 대가 갈 수는 있어요. 그 잠깐 서 있으면 1층에 내려 가는데 그 거리가 한 50m 정도 돼요. 거기에 어느 순간부터 주민들이. 할머니들이 막 손녀 손자 이렇게 유모차 고 이렇게 이제 알아 우리가 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막 악수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까지. 솔직히 근데 말해보세요. 근데 이게 할머니가 왕자 써준 거 못 봤죠? 네? 못 봤지. 할머니가 왕자 써준 잘 거 안 못 들려요 봤죠? 제가. 자 못 봤지. 하나는 뭐냐면 글자가 굉장히 정자로 잘 써져 있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아유 이거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이게 잘못 굉장히 잘 썼어 이게 글씨. 부적을 쓸 때 저기 잘못 쓰면은 녹화 방송이니까 7번 PD님 나갈 때 요거 왕자 아유, 안 앞에 모니터 넣어주세요. 그거랑 오케이. 그때 안 돼, 유재석 안 돼, 대변인이 해명한 것도 같이 해명한 더 주세요. 거랑. 아니야 다시 들으면 우리가 잔인하잖아. 일단 이거는 시용상객단 특종입니다. 당시 해명하신 분께서 그 장면을 내가 본 적은 없다. 아니 그런 말을 안 했어. 아, 모르겠다. 안 들린다고 했지. 안 들린다. 안 들린다고 질문이 안 들린다고 했고. 거기까지만 해요. 안 오케이, 들려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또 뭔가 유석 선생님이 또 잘 돼야 되니까. 야또 당했다. 아니 네. 괜찮아요. 이게. 근데 아니 누군가 그 줬을 거 아니에요. 피지를 줬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썼다고 하더라. 그걸 사실은 피지 유석 없었어. 대변인이 그때 잠깐만 그 나온다. 얘기는 하면 안 들을 것 같은데 피지 없었어. 아니, 그 얘기가 피지라는 건 없었고 어. 그때 헤매 꼬였어요. 굉장히 아, 많이. 그렇지. 아침에 이제 모 대변인이 이상한 소리 하는 바람에 손가락만 김용남 그거는 그 다음 날. 아, 다음 날. 네, 손가락만 씻었다 그 얘기. 씻었겠죠. 그거는 이제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였고 안 좋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알겠습니다. 그나마 그 저의 그 옆집 할머니는 일단 그걸로 대충 잘 넘어갔어요. 너무 자주자주 예, 올랐죠. 그때. 알겠습니다. 그때 저 안 여기다 넘어갔어야 되는데. 파스에다 왕자 새겼습니다. 저도 왕이 될 겁니다. 왕자.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자기가 써줘야 썼겠지. 돼요. 자기가 썼겠지. 본인 쓰면 안 돼. 여사님이나 자기가 썼겠지. 신기 그러니까 있는 사람 써야 돼. 지금 정황상 보면 아침에 이 아크로비스타 앞에 차들이 쭉 오고 사람들 그 당시 지지자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그때 아이고 손 좀 줘봐 이렇게 서둘러 쓴 것 같진 않다라는 게 현재 저희가 추측하는 겁니다. 왕자에 대해서. 아, 그 저기 후보나 그런 분들의 몸에 손을 함부로 못 대요. 맞아요. 그렇죠. 다 맞고 다 그렇지. 경원들도 있고. 그리고 다 빼. 아니 그 할머니, 할머니들이 그러면 할머니들 잠시만요 쓰려고 잠시만 이렇게 되죠. 거기다 뭐 점을 이상하게 찍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아. 그걸 한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맞아. 계속 그랬지. 2번 최소. 4번. 4번이나 했어. 네. 몇 번이나 썼어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 계속 TV 틀어 나갈 근데 때마다 그 옆에 서 신기한 있어가지고. 게 그때 안 이 지워진대잖아. 손 소독제 있잖아요. 네. 차에 다 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 차에 있는 걸로 제가 실험해봤어. 안 닦여. 근데 제 차에 있는 걸로 닦여. 그래서 못 닦았어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도 기억난다. 네, 이거를 그 MBN에서 하는 거에서 아, 처음 걸렸거든요. 예, 이게. 맞아요. 그래서 토론에서 그 MBN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지우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때 성모병원에 누구 장례식장에 가셨을 때 요거를 지워야 된다고 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안 지워지는 거 이게. 어.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시 윤석열 후보 차량에 있는 손 소독제로는 지울 수가 없었다. 다른 차량에 제 차 거는 지워지고. 지워졌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확인된 네, 사실만 확인되지 않지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할 수 있죠. 점점 진실에 다가가고 네, 있네요. 진실에 조금씩 진실이 한 번씩 다 원래 나왔었던 얘기인데. 아 그래? 몰랐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재명 대표가 국정 안정 협의체를 제안을 했는데 권성동 권한대행이 이건 월권이다. 현재 여전히 우리가 여당이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오늘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권한대행이 만나서 앞으로의 국정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관계 어떻게 될까요? 특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기 장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 보수파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신들과도 뭐 기자회견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주한 뭐 상공인 회의도 뭐 만나시고 뭐 경제 민생에 신경 쓰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조금은 좀 뒤로 물러서 계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색안경 쓰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신뢰도가 41%로 문심이 상이 낮잖아요. 높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본인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것들이 본인의 이제 재판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며칠간은 좀 무건수행하시고 무건수행하는 게 좋다. 좀 뒤로 빠지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국정이 혼란된 상황, 특히 180석 이상, 180석 이상의 거대 의석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뭐 유력 대선 후보로 이렇게 지목받고 있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강박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 봐서는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의원식 국회의장보다는 같이 활동을 했는데 두드러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분발하는 어떤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국정협의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거부하니까 그럼 여당이 주도권도 줄 테니 일단 하자라고 하는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치적 고려도 있지만 진정성도 나름대로 있는 그런 제안이다. 이거는 일단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당정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정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이제 국정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겠죠. 국민들은 눈치가 빨라요. 이재명 대표가 자꾸 나와서 무슨 얘기하고 대중집회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속셈이 뭐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옆에 있는 참모진들이 그냥 뒤로 빠지시고 불행한 일이다. 그 정도만 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그런 국가 원수 같은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 그냥 야당 지도자처럼 계속 너 탄핵할 거야. 잘한 게 뭐 있어? 그래. 국민의힘 여당 아니고 제2당이지. 이런 얘기하면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한테.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서 당시 이제 유죄가 나왔었죠.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가 나왔었는데 항소심 재판 접수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를 가서 주소 불명으로 접수장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법원이 어제 공시송달이라는 걸 했습니다. 못하면 그냥 이 접수장을 공시하고 일정 기간 공시하면 이거 전해졌어라고 그걸로 판단하는 간주하는 거죠. 간주하는 거죠. 약간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영주 소장을 그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연 저런 모습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는 할 수 있지만 국가 지도자가 될 만한 역량과 품성과 뭐 포용력이나 판단력이 있는 것이냐, 자질이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재판 그냥 받아 막 이래놓고 본인은 뭐 이런 식으로 질질 끄는 모습 보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그 뭐 재판 좀 뭐 송달 안 받았다고 국가 지도자까지 뭐 이렇게 자기가 쫌스럽잖아요. 쫌스러운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 똑같죠. 권성동은 야당 대권 대표에 후보가 대해서 아니잖아요. 재판 지원한다고 난리더니 헌재 소장 임명하면 안 된다고 또 재판 지원 전략 거기도 쓰고, 대통령이나 뭐 내란 저질러 놓고 지금 법과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해놓고 지금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저기 지금 말하자면 그것도 거부하잖아요. 저기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도 출석 요구. 뭡니까? 물 그래서 타줄까요? 일단은 제가 물 봐서는 이게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도 공시송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도 다 예측하고 미뤄야 한 일주일 미뤄지는 거예요. 2주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일주일이 나중에는 대통령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간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이재명 대표가 좀 어차피 더- 헌법재판도 빨리 하라고 이제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본인 재판도 그냥 이런 모습을 좀 안 보이고 그렇지. 가는 게 좀 담대하게 가는 게 맞지. 맞다. 그래서 뭐 뭐가 무서워요? 이사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이사 때문에 안 변호사님도 그런 거예요.
늦어지고 있다는데 그냥 당당 이거 이제 사실은 운에 맡겨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원칙대로 하고 그럼. 운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 윤석 대표님 하실 말씀이? 아니 뭐 어쨌든 그 재판 이슈는요. 그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이런 걸 안고서는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인수위도 없이 바로 그러네. 그 취임식장에서 무슨 얘기 나올 거예요. 재판 어떻게 될 겁니까?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누군가는 취임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재판은 진행되는 겁니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두 가지 물음. 예. 하나는 대법원에서 얘기해야 될 거예요. 재판 진행되냐 마냐. 지금까지 나온 거는 개개 재판마다 개별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어쨌든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안 갈 경우에 또 어떡할 거냐.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의가 없어. 지금 취임식장에서 그런 걸 물어봐. 당신 말이야. 뭐 이렇게 뭐라 하겠지. 아니 언론이 그걸 얘기를 하겠죠. 아마 대선 중간에 엄청 붙을 거예요. 그걸. 예의가 없어. 그러겠지. 요 얘기도 잠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경찰과 공수처의 공수본 그리고 검찰 특수본의 출석 요구서 소환장을 다 안 받아요. 그냥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가 새로 나왔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됐는데 이분이 12월 3일 계엄날 계엄 선포 전후로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를 엄청 많이 했다. 그래서 체포가 됐습니다. 현역 군인은 아니에요. 전 사령관인데 김용현 전 장관의 육사 세기수 후배인데 SBS가 이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정보사가 선관위에 간 거는 이 서버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이걸 폭파시킬까 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이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선관위부터 제일 먼저 투입 지시를 했겠어. 어떤 계엄이나 이런 것이 걸리면 선관위를 폭파하거나 서버 아니면 서버를 들고 튀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뭐 이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거기를 가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겠지. 여론을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그래서 제가 여론도 이게 실제 여론인지 조작하는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볼 땐 부정선거 음모론에 완전 빠져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선관위를 접수하러 계엄군이 가면 안 들키려고 선관위 서버를 폭파시킬까봐 그거 지키러 갔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음모론이 상당히 이제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생각을 잘 안 바꾸실 거예요. 처음에 이게 들어온 충격이. 왜냐하면 처음 들어온 잘못된 정보의 한 100배 정도 큰 반대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이 이 생각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게 꽂히면 안 바뀌니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서 이런 일까지 감행한 거 아니에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도대체 아니 어떡하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분과 얘기하면서 역시 부정성에 빠져 있고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참 비극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 처벌 받아야죠. 지금 요 얘기도 있어요. SBS 인터뷰에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분이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히 소통했던 이런 분입니다. 요 얘기를 해요. 여론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진정성 있게 해도 도대체 여론도 실제 여론인지 조작하는 여론인지 모르겠다. 지금 듣고 보면 이분의 생각과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기자 브리핑이나 이런 데서 했던 얘기도 똑같고 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가짜뉴스로 다 선동되고 있다. 망상의 세계에 사실은 살고 있었다는 게 이분 얘기로도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여론조사 잘못 나오면 이제 그런 얘기들 넋두리처럼 하죠.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도 생각보다 안 나오고 우리가 이제 그때 콘크리트 40% 얘기를 했었는데 예.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조금씩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이 안 된 경우는 저 있을 동안에 있었죠. 그럼 이제 몇 명 얘기를 해요. 아, 그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아, 지난번보다 이쪽 답변율이 뭐 응답률이 낮았고 뭐 나름 분석 같은 걸 해요. 이유를 대죠. 네, 막 뭐라고 해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당신 해보라고. 이거는 통계치고 예측치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추세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럼 이제 저는 혼나죠. 혼나고 혼났어. 그러다 쫓겨나죠.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건 아닌데. 다른 걸로 네. 아유. 바른 말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몰상식하고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밝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통령이 좀 이상한 사람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들었구나. 그런 확신을 더 많이 심어줄 것 같아요. 걱정해요. 사실 좀 씁쓸한 일입니다. 저도 네. 사실은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 또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런 걸 통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짜 뉴스, 선동 세력, 반국가 세력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분이 혹시 망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설마 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그랬죠. 근데 진짜 망상 중에서도 아주 그걸 현실로 보고 있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가짜 뉴스 뭐 그런 것도 좀 있겠지. 뭐 이 정도는 했는데 완전히 빠져들었었던 거.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여러 가지 소환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공식적인 서류들을 안 받고 있잖아요. 예. 참 비겁한 분 아니냐. 참 창피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소환장은 거부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건 윤 대통령 생각하면 이재명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두 분의 이 용쟁 후투 관계가 지금 3년 이상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쪽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럼 그 다음은 이거다.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 뭐 도핑 되면은 다음 사람이 승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평가를 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건데 윤 대통령이 이러면 이재명도 그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연전략하는 이재명도 그랬네. 그리고 여기 심판 받고 있어? 이재명 재판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도 전략을 잘 써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지난 대선 때부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약간의 둘 다 강한 이른바 센 캐들. 근데 여기서 한쪽 캐릭터가 몰락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센 캐릭으로 가면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우호적이지가 않다. 그럼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우 이제 뭐 다 싫고 다른 캐릭터가 좀 해봐. 다른 스타일이다. 네, 분명히 그런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오세훈, 않을까? 유승민 이런 분들이 우원식 이런 분들이 우원식. 뜰 가능성도 있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저희 신용상객자 우리 4명 멤버 있잖아요. 그냥 원고 하나 주고 이재명에 대해서 쭉 얘기하라고 한 2시간 정도 하는 거를 저기 이제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본인이 다 2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예.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모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임종석, 박용진 이런 분들 가서 만나서 밥 먹어야 돼. 그런 뭐 정치적 보복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 공천 과정에서 사천 논란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 그게 좀 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지니까 본인들이 권력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 메시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이 경악스러운 말을 하셨는데 조국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바로 사면불권 시켜줄 거야. 이게 맞아요, 이게. 저도 거기 있는 분랑 친하시죠? 저도 얘기 방송에서 좀 그 얘기를 하세요, 했어요. 좀. 저는 근데 예상으로 한 거니까. 그게 맞냐고 그게. 그래요. 근데 그 아니 여론이 그걸 꽤 있을 것 평론가가 같아요. 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권력을 잡으면 오선 국회의원이 할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냐고 그게. 국민들이 그럼 아이고 잘했네. 조국 억울하니까 풀어줘라. 그러니까 좀 저도 에이. 저는 그렇게 예상은 했지만 아마 이 민주당 정권 특히 이재명 대표가 되면 사면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자기네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지. 그거를 이제 뭐 그러면 그걸 당위냐 그렇게 보기는 그게 이제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나쁘다니까요. 같아요. 어제 조국 대표 그 들어가면서 막 이러면서 내가 잘하고 뭐 오고 막 여러분이 이러면서 조국입니다. 들어갔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 뭘 느꼈냐면 2019년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치부장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진영 갈등으로 특히 된 거는 뭐 이명박부터 쭉 있었지만 어쨌든 태풍 이명박의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됐었지만 그런데 최근에 2019년에 윤석열 조국의 대결이었잖아요. 왔다 갔다 두 사람의 운명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조국 전 장관의 운명 다시 조국 혁신당이 성공했을 때 또 운명 이렇게 비교했는데 일단은 물론 서로 완전 다른 죄고 뭐 완전 다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무슨 독립운동했어? 딱 그 생각할 겁니다. 보세요. 한국 사회가 만 45세가 딱 중위 연령이에요. 예. 딱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가 45세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많이 먹었죠. 7, 8살 더 먹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저희가 생각해도 저희 세대 뭐 민주당 좋아하는 친구, 뭐 국민의힘 좋아하는 친구 다 막론하고 정말 꼴 보기 싫은 장면이었다는 얘기를 어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저희보다 더 나이가 어리신 분들, 훨씬 더 선진화된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살고 계신 분들의 생각은 더 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더 이제 한국 사회 주류가 되죠. 이 밑에 분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는 근데 사실 메시지 자체는 조국 전 장관이, 저는 이제 2019년에도 조국 전 장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본인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을 때 본인이 얘기했던 것들, 달게 내가 봐서 수영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하고 오겠다, 책도 보고 2019년부터 그랬다면 사실은 이분은 정말 큰 대선 주자로 잠깐의 시련을 겪고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근데 최근에 메시지 자체는 내 죄는 달게 받겠다. 근데 저기 저 나쁜 놈이 훨씬 나쁜 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모든 존중해야죠 판결은. 예, 모든 수용자들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내가 왜 10년이야? 난 1년인데. 내가 왜 1년이야? 나는 무죄인데. 다 생각합니다. 그걸 정치 지도자라는 분이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평생 야당할 생각만 해서 그렇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지금은 이제 수용 생활로 들어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 신원상객자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또 내일 10시 40분에 또 디테일과 상식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상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